200만 원이 훌쩍 넘는 S24 울트라. 제가 100시간 동안 사용해 보았는데요. 안 써보면 절대 모르는 장단점들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체감되었던 점은요. 한 손에 딱 잡았을 때 측면 엣지가 많이 평평해진 게 느껴졌어요. 전작은 엣지 부분에 손이 많이 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 쪽에 터치 오작동이 자주 발생했었죠. 그래서 항상 엣지 차단존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는 엣지가 손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필름 부분도 들뜸없이 깔끔하게 잘 붙어 있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불편하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개선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저반사 코팅이 적용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왜 울트라에만 넣어 끝나누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명이 많은 스튜디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휴대폰 화면을 봐도 빛 반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S24 울트라에 사제 필름을 붙여보았는데 오히려 반사율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정품 AR 보호 필름으로 바꿔보니 반사율이 다시 줄었습니다. 삼성이 AR 보호 필름을 같이 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도 일반 필름 말고 정품 AR 보호 필름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는 광학줌 배율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울트라의 10배 광학줌은 5배로 바뀌고 광학줌 수준의 2배와 10배 줌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 가장 유용했냐면요. 사진을 찍는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멀리서 줌으로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올 때 있잖아요. 망원 카메라 화소수가 5배 높아져서 그런지 표정이나 배경이 확실히 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5배 줌으로 간판을 찍어보아도 전작과 확연하게 차이가 났죠. 그리고 카메라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능이 바로 셔터렉이었는데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연속으로 여러 장을 촬영해서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편이에요. 저화질 촬영은 물론이고 고화질 촬영에서도 끊김없이 찍힙니다. 하지만 S22, S23에서 문제가 됐던 진동 모터는 S24에 동일하게 탑재되었는데요. 여전히 진동 세기가 약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주머니에 넣거나 패딩을 입었을 때 손에 쥐고 있어야 겨우 진동을 느끼는 정도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조차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전화를 놓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한 가지 설정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소리 및 진동에서 진동 세기를 누르시고요.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활성화를 해주시면 스피커에서 진동 효과음이 같이 들립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드디어 아이폰에만 가능했던 전체 화면 AO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제 날짜 시간뿐만 아니라 개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날씨가 반영되어 AOD 화면에 표시됩니다. 비가 오면 화면에 비가 내리고요. 눈이 오면 눈이 내려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뭐냐면요. 비와 눈이 내리면서 피사체에 물이 튀기도 하고 눈이 녹기도 합니다. 설정 방법은요. 설정에 들어가 유용한 기능, 실험 시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을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에 들어가 배경화면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에 날씨 및 시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날씨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돼요. 게다가 AOD 밝기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밝은 곳에서는 AOD가 더 밝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전작엔 없던 자동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가방이나 주머니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AOD가 꺼지는 기능이에요. 요즘같이 추운 날엔 주머니에 주로 핸드폰을 넣어 다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배터리를 줄이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S24 울트라를 직접 써보기 전까지 삼성의 AOD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었어요. 소소하지만 이런 사소한 점들이 디테일을 꽉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만큼 사용자 친화적인 기업은 없는 것 같네요.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삼성에서는 실제 사용 시간이 4시간가량 느렸다고 해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체감상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제가 S24를 직접 5일 동안 써보았는데요. 다 써보고 느낀 점은 일반 모델로도 충분하겠다입니다. 일반 모델을 선택하는 게 50만 원 이득인 이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S24 일반 모델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5가지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가격이 저렴합니다. 256GB 용량 기준으로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100만 원 초반대로 출시되었고요. 울트라만 약 10만 원 정도 인상되었죠. 즉 일반인 플러스보다는 약 20만 원, 울트라보다는 약 50만 원 더 저렴합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반과 플러스는 프레임 모서리가 값지게 바뀌면서 아이폰과 더 비슷해졌죠. 실제로도 예쁘고 깔끔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직접 쥐어보면 각진 부분이 손 안에 딱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울트라는 디스플레이에 코닝 고릴라 아머 글라스가, 프레임에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어서 내구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울트라는 모서리 쪽이 살짝 깨진 반면 일반 모델은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티타늄도 무조건 좋다고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이폰 15 프로에서 유분에 의한 변색 이슈가 있었죠. 티타늄 자체가 유분기가 잘 흡착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S24 울트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면 일반 모델은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지문이나 유분이 잘 안 묻습니다. 그리고 후면과 프레임이 모두 무광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특유의 산티도 전혀 안 나죠. 빛을 받으면 살짝 메탈 느낌이 나기도 해서 고급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일반 모델은 울트라보다 65g 더 가볍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휴대성까지 좋습니다. 기능 부분에서는 울트라를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먼저 S24에 새로 추가된 AR 기능들이 일반 모델에도 동일하게 지원돼요. 원 UI 6.1이 기본 탑재되면서 일반 모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풀스크린 AOD에서 이미지를 설정하고 위젯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밝기도 전 모델 최대 2600니트까지 동일하게 향상되어서 강한 햇빛 아래서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면 주사율도 전 모델 최저 1에서 120Hz가 적용되었는데요. 각 상황에 맞게끔 주사율이 조절되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해상도는 플러스만 울트라와 동일한 QHD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렇지만 일반 모델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영상 시청할 때 크게 불편함이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또 직접 써보았을 때 제일 체감한 부분은 사용시간이었는데요. 일반 모델은 배터리가 약 3% 증가해 4000mAh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사용시간은 일반 모델도 동영상 시청 기준으로 울트라와 차이가 없었고요. 게임을 할 때만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작의 테스트 결과에서는 일반 모델이 한두 시간씩 다 짧았는데 이번에 많이 개선됐어요. 더 자세한 실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카메라는 울트라가 훨씬 좋은데요. 다만 일반과 플러스 모델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적응형 픽셀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한 크롭 줌 기능이 생겼죠. 일반과 플러스엔 3배 광학줌과 2배 크롭 줌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1배율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3배 줌은 과도하게 확대돼서 불편했는데 2배 줌이 생겨 아주 유용했어요. 그리고 AI를 활용한 생성형 편집 기능이 정말 좋았는데 이건 전기종 다 지원하죠. 특히 저는 여행 가서 전신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기울어져서 나온 사진들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때 편집으로 수평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게 너무 편리했어요. 전문가 수준으로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고배율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반 모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반 라인은 성능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국내 출시 기준으로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되었는데요. 실제로 엑시노스 칩셋이 들어간 일반 모델과 성능 점수를 비교해보니 CPU와 GPU 점수가 최대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즉 울트라는 원신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려도 버벅임이나 프레임 저하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50만 원 저렴한 일반 모델도 원신 게임을 즐기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역대급 성능으로 호평받은 S23 울트라와 S24 일반 모델을 비교해보아도 성능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자, 이제 기종별로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지 간단하게 추천해드릴게요. AI 기능이나 잠금하면 원 UI 6.1 업그레이드 등에선 끝나누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저렴한 일반과 플러스 모델로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벼운 무게와 적절한 화면 크기로 충분하시다면 일반 모델을, 큰 화면과 높은 해상도가 중요하시다면 플러스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고화질 촬영이나 고사양 작업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50만 원 이상 비싸더라도 울트라 모델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 전 모델 전 색상 삼성닷컴 단독 컬러까지 가져왔습니다. 실물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4K 영상, RGB과 팬톤 컬러츠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라인 컬러는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엠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4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엠버 옐로우부터 살펴볼게요. 노란색보다는 옅은 크림이나 바닐라색이 더 가까워요. 과하지 않은 파스텔 톤의 은은한 노란빛 덕분에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크림색이 출시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텐데 이 컬러가 크림색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 프레임에 한번 빛을 살짝 비춰볼게요.
골드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톤온톤 느낌도 나고 바닐라색의 골드빛이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밝은 색상이나 크림색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가장 비슷한 이 엠버 옐로우 색상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 화이트는 완전 깨끗하고 순백한 느낌이고요. 이 크림색은 화이트에 옐로우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밝은 색상들과 비교해보니까 옐로우의 노란 컬러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림색이요. 화이트는 너무 깨끗하고 엠버 옐로우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약간 누런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중간인 크림 컬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플립5 옐로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완전 찐 옐로우 옆에 있으니까 또 크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름만 엠버 옐로우지 노란빛이 살짝 섞인 크림색? 마요네즈 색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엠버 옐로우요. 왜냐면 쨍한 컬러감이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무난하고 기본적인 컬러감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유를 딱 알 것 같아요. 이 엠버 옐로우가 조금 더 화이트 컬러감이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난해 보이고 기본적인 색감이니까 당연히 높지 않을까요? 이 티타늄 옐로우는 생각보다 노란빛이 많이 돌고요. 노란 계열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망설일 것 같기도 해요. 티타늄 옐로우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햇빛에 바랬다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렇고 색이 조금 날려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 엠버 옐로우 컬러는 화이트와 옐로우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그냥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저는 좋아요. 상남자 남자친구라도 이 컬러 사용하면 뭔가 순딩한 강아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컬러 선호하실 것 같고 이번에 삼성이 노린 거는 화이트를 원하는 고객 플러스 옐로우를 원하는 고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 컬러를 내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코발트 바이올렛입니다. 일반 라인 색상 중에 블랙 다음으로 어두운 컬러예요. 이 바이올렛 색 자체가 푸른빛이 띠는 보라색이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푸른빛은 거의 없고 진한 보라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옆면 프레임도 거의 비슷한 색상으로 일체감 있게 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면에 보면 무광 알루미늄으로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데 연보라 느낌도 살짝씩 납니다. 개성이 있는 컬러이다 보니까 첫눈에 사로잡기엔 약간 힘들지 않을까요? 계속 이 컬러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만화 캐릭터랑 좋아하는 음료수가 생각나요.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서 또가스랑 또도가스 있잖아요. 그 두 친구가 계속 생각났고 또 제가 공차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타로 밀크티 그 컬러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이 플립4는 연보라색에 핑크색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느낌 같고요. 이 코발트 바이올렛은 그냥 짙은 보랏빛이 강하게 나요. 같은 보라색이어도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웰치스 포도에 완전 쨍하고 영롱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이 플립4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에 화이트 톤이 좀 많이 섞여서 아쉬운 감이 있고 이 코발트 바이올렛은 보라색이긴 한데 좀 탁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다른 일반 컬러에 비해서 색상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개성이 있는 컬러이다 보니까 첫눈에 사로잡기엔 약간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렛 색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컸는데 이건 실물을 보니까 살짝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밝은 톤으로 출시했다면 4위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다음은 마블 그레이입니다. 일단 회색보다는 화사한 실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측면을 보면 이렇게 밝은 실버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메탈 느낌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죠. 여러분, 대리석 하면 화이트랑 그레이가 섞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마블 그레이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마블색 자체가 대리석 같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레이 톤의 파스텔 컬러라고 하던데 실버 컬러의 차가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마블 그레이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니까 계속 출시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이 그레이 컬러는 무난하게 모두가 좋아하실 컬러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그레이 컬러감들이 계속 출시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찐 화이트 색감이랑 비교해보면요, 마블 그레이가 확실히 명도가 조금 더 낮고요, 회색빛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 라인 중에 화이트 컬러와 가장 비슷해요. 화이트 색상을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요 마블 그레이 컬러 추천드립니다. 가장 밝은 컬러 두 개 중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만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노란빛이 나는 따뜻한 컬러감을 원하신다면 요 엠버 옐로우를, 실버 컬러의 차가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요 마블 그레이 추천드립니다. 밝은 실버 톤이라 반짝거림이 다른 컬러에 비해서 약간 심하긴 해요. 은갈치 정장 그 느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매끄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블 그레이가 기본적인 화이트 컬러감도 잡고 실버 느낌으로 세련미까지 더했어요. 튀지 않고 무난하니까 호불호가 잘 나뉘지 않아서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건 아니긴 해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레이는 딱 이 컬러 생각했어요. 딥한 컬러감? 저는 S23 때 이 컬러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라파이트보다는 실버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네요. 다음은 오닉스 블랙입니다. 이번 블랙 컬러는 약간 차콜, 그라파이트, 짙은 회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빛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명에 비춰보면 밝은 회색으로도 보여요. 무광이 주는 그 시크함과 깔끔함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이 측면도 후면과 동일한 색감으로 일체감을 주었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무게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둡고 많이 튀지 않는 색상을 좋아하시거나 아직도 색상이 고민이신 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 블랙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색상 이름은 같은 블랙이지만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 팬텀 블랙이 오징어 먹물 같은 짙은 블랙이라면 이 오닉스 블랙은 거기에다가 회색을 몇 방울 섞은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전작과 시리즈 차이를 조금 두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시리즈 자체가 채도를 뺀 컬러감이잖아요. 그거와 통일감을 주려고 이런 컬러를 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 색감 자체로만 비교하면 오닉스 블랙이 훨씬 예쁜 것 같긴 해요. 플립5 그라파이트랑 비교해보면 이 오닉스 블랙이 조금 더 어둡고 짙어요. 그라파이트는 유광이라 조금 더 연해 보이면서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반면 오닉스 블랙은 무광이 주는 그 시크함과 차분함 때문에 조금 더 짙고 무게감 있어 보이죠. 4위는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엠버 옐로우, 1위는 오닉스 블랙이요. 워스트로 뽑은 코발트 바이올렛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한 바이올렛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톤이 어둡죠. 그래서 저는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개성 있는 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로 뽑은 오닉스 블랙은요, 우리가 익히 봐왔던 매트한 블랙 색상이에요. 묵직한 블랙 컬러가 시크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색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질리지 않을 컬러감입니다. 다음은 프로 라인을 살펴볼게요. 일반 라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게감이 느껴져요. 자, 그럼 티타늄 옐로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라인의 엠버 옐로우와는 컬러감이 아예 다르죠. 전체적으로 더 짙고 골드와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옆에 측면 프레임은 조금 더 진한 컬러가 들어가면서 투톤 느낌도 납니다. 빛을 받으면 골드에 가까워지고요. 금색으로 반짝거려서 아주 화려해요. 컬러 아이덴티티를 더 꽉 잡는 느낌이랄까요? 티타늄 옐로우가 노란 금빛이 강하게 더 돌아서 뭔가 조금 산뜻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컬러감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티타늄 옐로우가 조금 더 노란빛을 띠는 바나나 우유라고 비교해보면 이 엠버 옐로우는 탄산수가 섞인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 티타늄 옐로우가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울트라 자체가 컬러감이 짙고 강하기 때문에 크림 색상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은 필요 없고 크림 색깔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23 울트라 크림 컬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옐로우는 화이트 컬러가 많이 섞여서 조금 영한 느낌이 있다면
티타늄 옐로우는 전체적으로 컬러가 무게감 있기 때문에 약간 중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옐로우는 귀염뽀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는 진짜 갓 신입사원 그런 분들이 생각나고, 이 티타늄 옐로우는 노련하고 포근한 부장님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티타늄 바이올렛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차분한 보라색이에요. 코발트 바이올렛과 비교해보면 티타늄 바이올렛이 확실히 어두워요. 측면 프레임과 카메라 링은 보라색과 금색으로 투톤인데요. 특히 빛을 받으면 이 투톤이 더 도드라져요. 평소 보라색을 좋아하시거나 흔하지 않은 색감으로 유니크한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코발트 바이올렛을 폴라포 아이스크림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티타늄 바이올렛은 어두운 가지, 그런 색감이에요. 제가 한번 같은 보라 계열인 아이폰 14 디퍼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같은 보라색은 맞아요. 같은 보라색은 맞는데 이 측면을 보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투톤이고요. 아이폰은 톤온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색감이 뭔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체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컬러라는 게 원래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더 빠져드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타늄 바이올렛은 개성이 너무 강해서 처음 봤을 때는 예쁜데?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질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음은 티타늄 그레이입니다. 이번 울트라 모델의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약간 웜톤 그레이처럼 보여요. 촬영 각도나 빛에 따라서 그레이, 실버, 골드색이 다양하게 보여서 정말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측면 프레임과 후면 색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일체감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티타늄 그레이는 공홈에서 보는 거랑 실물이랑 완전 달라요. 티타늄 특유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실제로 보면 딱 느껴지는데요. 컬러 자체도 회색이나 짙은 회색도 아니고 빛에 따라서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티타늄 그레이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실물을 한번 꼭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블 그레이랑 비교하면 완전 다른 색상이지 않아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아예 달라요. 밝은 그레이 컬러랑 비교해보니까 티타늄 그레이는 약간 골드빛도 나는데요. 티타늄 골드라고 이름을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은 색상 계열인 아이폰 15 내추럴 티타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티타늄 본연의 색이 황갈색을 띠는 금속이래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S24 티타늄 그레이가 티타늄 본연의 색을 가장 비슷하게 나타낸 것 같아요. 아이폰은 색상의 이름 자체가 내추럴 티타늄이긴 하지만 티타늄 금속의 색에서 조금 많이 가공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아이폰 15 프로에서도 내추럴 티타늄이 사전 예약 1위였어요. 아마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티타늄 본연의 색이 궁금하셨거나 예뻐 보였던 게 아닐까요? 아이폰 컬러도 나쁘진 않지만 워낙 제가 좀 따뜻한 컬러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울트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빛을 반사했을 때 여러 색도 나고 일단 따뜻한 느낌이 가장 큽니다. 두 색상 모두 울트라 라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한 색감이에요. 너무 고민되신다면 조금 더 일체감 있고 빛 반사가 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티타늄 블랙 추천드리고요. 한 번쯤은 티타늄 특유의 색감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무난한 컬러를 원하지만 블랙은 너무 어두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 이 티타늄 그레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티타늄 블랙입니다. 블랙보다는 많이 어두운 그레이 컬러에 더 가까워요. 어두운 그레이에 무광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죠. 차분하고 모던하면서도 포멀한 느낌이 절대 다른 컬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빛을 받으면 진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카메라 링도 다른 색상에 비해 많이 튀지 않고 일체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라인 오닉스 블랙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티타늄 블랙이 아주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블랙은 세련되고 무게감 있는 컬러라서 오히려 프로급의 울트라한테는 더 짙고 어두운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색감 차이는 크지 않고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크기나 성능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팬텀 블랙이랑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연한 블랙, 짙은 그레이 느낌이 납니다. 한번 제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직접 지문을 찍어볼게요. 잘 묻긴 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폰은 지문 결까지 찍힌 게 보이고요. 갤럭시는 유분기가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애플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삼성이 조금이나마 보완해서 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차분하고 무난한 기본 컬러예요. 그리고 다른 울트라 모델에 비해서 이 측면 프레임과 후면이 거의 일체감 있게 보이죠. 색감뿐만 아니라 투톤이 싫으셨던 분들도 모두 티타늄 블랙으로 넘어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4위부터 말씀드리자면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블랙, 1위는 티타늄 옐로우입니다. 워스트로 뽑은 티타늄 그레이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실버, 그레이, 골드빛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티타늄 그레이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컬러감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베스트로 뽑은 이 티타늄 옐로우는 골드빛이 나는 은은한 옐로우 컬러가 정말 고급스럽지 않아요? 부드러운 느낌이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줘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삼성닷컴 단독 컬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삼성닷컴 단독 컬러는 샌드스톤 오렌지, 제이드 그린, 티타늄 블루입니다. 단독 컬러가 뜨자마자 SNS 반응이 정말 핫했죠. 지폐 컬렉션부터 포켓몬스터 캐릭터까지 별명을 마구마구 붙여주셨더라고요. 먼저 샌드스톤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처음 사용된 색감이에요. 이번에 나온 컬러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키치한 색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쨍한 오렌지 컬러는 아니고요. 회색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측면 프레임은 빛을 받으면 주황빛과 골드빛이 오묘하게 섞여서 보이죠. 카메라 링에도 톤온톤 매치가 되어 있고요. 나는 남들이 써보지 않은 컬러 제일 먼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컬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감이다 보니까 튀긴 해요. 하지만 채도가 조금 낮고 부담스럽지 않게 조절한 느낌인데요. 튀는 색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찜질방에 있는 황토방이 생각났어요. 그 황토색으로 덮여있는 동굴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완전 똑같죠? 저는 당근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세척한 당근 말고 살짝 흙이 묻어있는 살짝 회색빛, 모래빛이 섞여 있어서 흙당근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샌드스톤 오렌지, 니값 파는 것 같은데요? 일반 라인 중에서 가장 밝고 쨍한 컬러이기 때문에 잔망스러운 여동생이나 조카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제이드 그린입니다. 그린보다는 연한 연두색에 가까워요. 약간 파스텔 색감의 은은한 밝은 민트빛이 나는데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후면은 무광 마감으로 차분하고 세련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 프레임은 빛을 받으면 톤온톤으로 아주 연한 연두빛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린을 떠올리면 제이드 그린이 제일 가까워요. 연한 그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후라보노 껌이랑 닮지 않았어요? 짜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진짜 후라보노랑 똑같죠? 파스텔 컬러감의 연두빛이 아주 화사한 느낌이에요. 제이드 컬러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당장 편의점 가셔서 후라보노 껌 하나 뜯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 펜 에디션의 그린을 보면 같은 연두빛이지만 푸른빛이 돌면서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쿨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풀립의 민트 컬러는 펜 에디션 그린 컬러에서 화이트 한두 방울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제이드 그린은 이 펜 에디션 그린과 완전 다른 색감이고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느낌의 웜톤이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린을 떠올리면 제이드 그린이 제일 가까워요. 연한 그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아이폰 15 그린은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 반면 S24는 푸릇푸릇하고 따뜻한 컬러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린이어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아이폰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광과 무광이 섞인 조합을 좋아해요. 이런 조화가 잘 어우러졌다고 할까요? 뭔가 더 예쁨을 주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갤럭시였어도 이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요.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가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스텔 컬러감의 연두빛이 오히려 세련돼 보이는데요? 2023년 트렌드 컬러가 그린이었어요, 여러분. 유행에 발빠른 MZ세대나 알파 세대를 조금 타겟층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굳이 막 그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호불호가 갈릴 색깔 같지 않아요. MZ든 알파든 뭐 X세대든 다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타늄 블루입니다. 은은한 하늘색으로 퓨어하고 청량한 느낌이에요.
후면은 무광 마감으로 굉장히 세련됐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울트라는 안 그래도 크기가 가장 큰 모델인데 블랙으로 마감된 프레임이 이 크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휴대폰이 더 각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옆에 측면 프레임은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완벽한 투톤을 이루고 있고요. 카메라링 옆면도 컬러가 대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컬러감이 더 확실하고 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 아이폰은 화이트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캔디바 느낌이 있고요. 이 티타늄 블루는 와삭바 아세요, 여러분? 와삭바의 그 겉표면이랑 똑같아요. 아이폰 15 블루랑 비교하면요, 티타늄 블루가 확실히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아요. 컬러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죠. 저는 티타늄 블루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원래 블루하면 좀 깊고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 티타늄 블루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화이트가 섞여서 그런지 좀 따뜻하고 푸른빛이 덜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너무 많이 섞였어요. 갤럭시는 좀 적절하게 섞인 것 같아서 저는 갤럭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톤온톤으로 측면 프레임에 옅은 하늘색이 들어갔다면 짙은 하늘색과 연한 하늘색이 오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이드 그린을 갖고 온 이유는 제이드 그린이 훨씬 더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그린 색상이 명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은은한 파스텔 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무난한 컬러로 제이드 그린을 뽑았습니다. 3위부터 말씀드리면 샌드스톤 오렌지, 티타늄 블루, 1위는 제이드 그린이요. 워스트로 뽑은 샌드스톤 오렌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상큼하고 발랄한 쨍한 오렌지 컬러를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회색이 많이 섞였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그리고 베스트로 뽑은 제이드 그린은요, 은은한 연두빛에 차분한 무광이 더해지는 매력이 돋보이죠. 쉽게 볼 수 있는 컬러감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컬러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워요.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에 동일한 색상이 적용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좁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제이드 그린이요. 색감적으로도 포인트 주기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쨍한 컬러가 아니어서 차분하고 다소 중성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린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25는 좀 무거운 것보다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스텔 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파스텔 톤이 주는 산뜻함과 다양한 색을 좀 출시하면 더 많은 타겟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티타늄 그레이요. 티타늄 금속 본연의 느낌을 잘 살려서 고철 같은 튼튼함이 딱 느껴져요. 스크래치나 긁힘에도 엄청 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삼성에서 티타늄 소재를 처음 선보인 만큼 궁금하셨던 분들은 S24를 구매하셨겠지만 그래도 S24의 신기능, AI 탑재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훈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최대 현금 보장 제도로 타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